제3장 과정의 법칙.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개발되지 않는다. 1995년 1월 앤 쉐이버가 사망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101세였다. 오랜 세월 그녀는 맨해튼에 있는 작고 낡아버진 월세 아파트에서 살았다. 집 내부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떨어지고 오래된 책장은 먼지로 덮여 있었다. 집세는 월 400달러였다. 그녀는 1944년 이후 받기 시작한 퇴직연금과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았다. 국세청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그녀는 사실 그리 잘나가는 직원은 아니었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국세청이 그녀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법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일도 잘했지만 한 번도 승진하지 못했다. 55세에 퇴직할 때 그녀의 연봉은 겨우 3,150달러였다. 애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가 막힌 홀대를 받았어요. 라고 그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벤자민 클라크는 말했다. 항상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하루하루가 그녀에게는 투쟁이었을 거예요. 애는 절약의 모범이었다.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았다. 가구가 아무리 낡아도 결코 새 것으로 바꾸지 않았다. 심지어 신문도 돈을 주고 구독하지 않았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공립도서관에 가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었다. 뜻밖의 횡재. 한번 상상해보라. 뉴욕 예시바 대학교에 노먼 램 총장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학교 출신도 아닌 노인이 재산의 대부분을 학교에 기부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처음 유언을 읽었을 때 정신이 멍했습니다. 구입했다는 것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린 복권의 당첨 소식을 들은 것 같다고나 할까요? 앤은 하룻밤 사이에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앤이 예시바 대학교에 기증한 재산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2,200만 달러 정도였다. 도대체 직장을 퇴직한 지 50년이나 되는 노처녀가 어떻게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국세청에서 1943년에 퇴직할 때까지 앤은 총 5,000달러를 저축했었다. 그리고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 1950년에는 그때까지 번 돈으로 쉐링 플라우사의 주식 1,000주를 매입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식 가치가 높아지기를 기다렸다. 최초의 1,000주는 후에 12만 8천 주로 늘어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750만 달러였다. 앤이 큰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했다는 것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하지 않고 이제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끝났어. 내가 할 일은 수확을 기다리는 일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팔지 않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다. 배당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시 투자했다. 그리고 배당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갔다. 앤은 삶의 모든 시간을 씨를 뿌리고 가꾸는 데 썼다. 다른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할 때 그녀는 더욱더 큰 부자가 되어갔다.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앤은 과정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리더십은 복리로 증가한다. 리더가 되는 것은 주식 투자와 대단히 유사하다.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면 실패한다. 리더십 개발은 데이 트레이더가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쳐서 매일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나의 친구인 태그 쇼트는 성공의 비밀은 우리들의 일정표에 들어있다고 주장한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리더십 개발에 투자해서 실력을 쌓아가면 리더십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일정표 안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업무 우선순위, 열정, 능력, 인간관계, 태도, 자기규율, 비전, 영향력 등이 들어있다. 하루를 어떻게 생활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알 수 있다. 리더십 강의나 세미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꼭 묻는 것이 있다. 리더는 태어날 때부터 리더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다. 내 대답은 항상 동일하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태어나지 않고도 리더가 된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모두 폭소를 터뜨리고 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리더십을 갖고 태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고 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소질을 갖고 태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리더십 역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의 집합으로 그 기술 대부분은 학습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리더십의 향상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리더십은 복합적이다. 존경, 경험, 강한 정신력, 인간관계 능력, 자기규율, 비전, 추진력, 타이밍 등 수없이 다양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많은 요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능한 리더가 되려면 연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나 역시도 나이가 50세를 넘어선 이제야 비로소 리더십의 여러 가지 요소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리더는 학습하는 사람이다.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인 워렌 베니스와 버트 나수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최고의 리더 90명을 연구하면서 성장과 리더십의 관계를 발견했다. 리더와 팔로워를 구별짓는 점은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능력에 있다. 성공한 리더들은 학습하는 사람들이다. 학습 과정은 지속되는 것으로 자기 교육과 끈기를 필요로 한다. 매일의 목표는 그 전날에 비해서 조금 더 향상되는 것이어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중시하는 데 반해 과정의 힘은 과소평가하는 데 있다. 사람들은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사건을 원한다. 앤 쉐이버가 50년에 걸쳐서 얻어냈던 복리 효과를 50분 내에 얻고자 하는 것이다. 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특별한 사건이 가진 힘을 안다. 효과적인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향상을 원한다면, 진정한 힘을 갖고자 한다면 과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발로 끝나는 하나의 사건과 과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 결정을 장려한다.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한다. 특정한 날의 이슈, 도전이 된다. 쉽다. 과정, 개발을 장려한다. 구성원들을 성장시킨다. 조직 문화의 이슈, 변화시킨다. 어렵다. 리더십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건에 참여해야 하지만 진정으로 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리더십의 발전 단계. 리더십의 발전 과정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뛰어난 리더십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건 그렇지 않건 리더십의 발전은 다음의 5단계를 거치며 이루어진다. 1단계,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리더십이 조직의 최상위층에 있는 소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게다가 리더십을 배우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지도 알지 못한다. 학교에서 개설한 리더십 강좌에 수강 신청을 한 사람이 겨우 몇 사람 뿐이었다는 한 대학 총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학생들은 왜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자신을 리더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만일 학생들이 리더십이란 영향력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최소한 4명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리더십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다. 2단계, 나는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 리더십이 요구되는 자리에 와 있는데 진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리더십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드디어 리더십 개발이라는 긴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런 지혜로운 말을 남겼다. 자신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지식을 향한 커다란 전진이다. 1969년 내가 처음으로 리더 역할을 맡았을 때 바로 그러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스포츠팀의 주장을 해왔고 대학에서는 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리더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실제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입장이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진실을 발견했다. 책임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곧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3단계,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 나는 처음 맡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솔직히 말하면 리더십 대신 열정과 카리스마로 버티고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더십이 향상 되지 않으면 결국 내 경력은 하얀 곡선을 그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터였다. 운 좋게도 바로 그때 성공 모티베이션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커트 캠프마이어와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 도중에 그가 한 질문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지금 갖고 계신 자기계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계획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아내 마가렛과 나는 커트가 제안한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내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내 자기계발 계획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 규칙적으로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들으며 리더십 세미나에 참가해왔다. 커트와 만났을 그 무렵에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라고 생각되는 10명의 리더들에게 30분간의 인터뷰 시간을 허락해주면 $100를 지불하겠다고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100는 당시의 나에게는 큰 돈이었다. 그리고 다음 몇 년 동안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 리더들의 거주지 부근으로 휴가를 갔다. 예를 들어서 클리블랜드에 사는 리더가 내 요청을 수락하면 그 리더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그 해에는 클리블랜드에서 휴가를 보내는 방식이었다. 리더들과의 인터뷰 경험은 내게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그들에게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배울 수 없는 많은 가르침들을 얻을 수 있었다. 4단계, 나는 안다, 성장한다,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 리더십 훈련을 계속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몇 년 전 덴버에서 리더십 세미나를 할 때 있었던 일이다. 청중 중에 브라이언이라는 19살 된 똑똑한 청년이 눈에 띄었다. 강의 내내 열심히 메모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그와 휴식 시간에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눴다. 세미나에서 과정의 법칙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브라이언에게 잠시 일어나 달라고 부탁했다. 브라이언, 이번 세미나에서 당신을 지켜보면서
배우고 정보를 수집하고 또 성장하려는 강한 의욕이 느껴져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비밀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모든 청중들은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했다. 나는 당신이 지금부터 20년 뒤에는 뛰어난 리더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리더십의 평생 학습자가 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규칙적으로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듣고 세미나에 참석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거나 좋은 말 혹은 글이 있으면 미래를 위해서 기록한 다음 보관해 두십시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자신의 영향력이 커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10년 후에는 뛰어난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한다면 20년 후에 나이가 39살만 되면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당신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현명해졌지? 하고 말입니다. 나는 브라이언의 눈을 보면서 말을 이었다. 브라이언, 당신은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뛰어난 리더는 마음 먹는다고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이언에게 말한 것도 당신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 오늘부터 리더십 공부를 시작하라. 그러면 언젠가 과정의 법칙에 값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5단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4단계까지만 와도 이미 상당히 유능한 리더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4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모든 리더십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5단계가 되면 리더십 행동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직관이 생기는 것이다. 엄청난 보상이 자연히 뒤따르는 단계이다. 그러나 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정의 법칙에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내일 리더가 되려면 오늘 배워야 한다. 리더십은 매일매일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정의 법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이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한다. 성공의 비밀은 자신에게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원칙을 세우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 분야에서건 과정의 법칙이 만들어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프로농구 명예의 전당에 오른 레리 버드는 매일 학교에 가기 전에 500개의 슛을 연습했기 때문에 자유투에 뛰어난 선수가 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데모스테네스는 자갈을 입에 물고 시를 암송하고 해변에서 커다란 파도 소리 속에서 연습을 하면서 당대 최고의 위대한 웅변가가 되었다. 언어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위대한 리더가 되려면 당신도 그렇게 헌신해야 한다. 승리를 위하여 연습하라. 챔피언은 링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단지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맞는 말이다. 챔피언이 만들어지는 장소를 보고 싶다면 그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라. 전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조 프레이저는 이렇게 말했다. 링에서의 싸움이건 인생에서의 싸움이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다. 그러나 실제로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반사적인 움직임이다. 매일 새벽 로드워크를 성실하게 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로드워크란 체력과 다리 힘을 기르기 위해 달리면서 하는 훈련. 이른 새벽 어둠 속에서 꾀를 부리며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밝은 사강의 링 아래에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챔피언은 링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단지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권투는 리더십 개발에 좋은 비유가 된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하루하루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타고난 소질이 있더라도 성공하려면 준비와 훈련은 필수적이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도 권투 팬이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연설 중 하나도 권투를 비유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강한 선수가 오히려 패배했고 어떻게 했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해설자가 아니다.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링 안에서 실제로 뛴 선수다. 그의 얼굴은 먼지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다. 용맹스럽게 싸운다. 실수를 자주 범하고 상대를 제대로 맞추지 못할 때도 있지만 자신이 가진 열정과 힘을 다해서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는 승리하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성취감과 승리의 희열을 느낀다. 그리고 비록 패배한다 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 싸웠기에 이렇다 할 성공도 실패도 없이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 스스로도 권투 선수였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단한 행동파였다. 그는 유능한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 중 하나였다. 영국의 역사가 휴 브로거는 그를 링컨 이후 백악관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앤드류 잭슨 이후 가장 열정적인 사람, 존 퀸시 애덤스 이후 가장 책을 좋아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행동파 대통령. TR은 솔직한 행동파이면서 열정적인 삶을 산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TR은 루스벨트의 애칭. 백악관에 있을 때 그는 규칙적으로 권투와 유도, 승마와 하이킹을 했다. 그를 방문했던 프랑스 대사는 대통령을 따라서 숲속을 걸었던 이야기를 하곤 했다. 산길을 걷다가 너무 깊어서 건너가기 힘든 개울을 만났다. 루스벨트는 아무 거리낌 없이 옷을 훌훌 벗고서 프랑스 대사도 같이 옷을 벗기를 기다렸다. 헤엄을 쳐서 건널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에게는 체면이나 격식 등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었다. 루스벨트는 예전에 서부의 카우보이이자 탐험가였고 또 야생동물 사냥꾼이었으며 스페인과 미국이 전쟁을 할 때는 기병대 장교이기도 했다. 그의 체력과 열정은 끝이 없었다. 1900년 부통령 후보로서 맥킬리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대중연설을 673번이나 했고 32,000km를 여행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미러키에서 연설 준비를 하던 중에 괴한에게 총을 맞은 일이 있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가슴에 총탄이 박혔지만 그는 그 상태로 1시간 동안 연설을 마치고 나서야 병원에 갔다. 루스벨트의 시작은 느렸다. 미국의 리더 중에서 루스벨트는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카우보이 대통령이라고도 불렸던 루스벨트는 맨해튼의 이름난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그는 아주 몸집이 작았고 자주 앓았다. 심한 천식으로 고생했으며 시력도 아주 나빴고 대단히 야인 아이였다. 그의 부모조차 그가 살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12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말했다. 너는 정신력은 강하지만 몸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거든. 그런데 몸이 강하지 못하면 정신도 제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단다. 몸을 강하게 단련하도록 해라. 루스벨트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몸을 단련하는 데 열중하기 시작했다. 하루하루를 과정의 법칙에 따라 살았다. 매일 마음을 닫고 몸을 단련했으며 그것을 평생 동안 지속했다. 엽기를 들고 등산을 다녔으며 스케이팅, 사냥, 보드타기를 했고 승마와 권투도 즐겼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루스벨트는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실제로 어린 시절의 나는 걱정 많고 소심한 아이였다. 그러나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들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할 때 그는 이미 자신이 닮고 싶어 하던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개로 뛰어들 준비도 되어 있었다. 갑작스러운 성공은 없다. 루스벨트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위대한 리더가 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길은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의 연속이었다. 뉴욕시 경찰국장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책을 맡으면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 갔다. 그는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이 쌓이면서 마침내 강한 리더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과정의 법칙에 따라서 살았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의 지도하에서 미국은 세계의 강국으로 급부상했고 막강한 해군을 보유하게 되었다.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으며 러일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조약을 주도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임자였던 맥킬리 대통령의 암살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루스벨트의 리더십에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선거에 입후보한 후에는 이전의 어느 대통령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행동파 루스벨트는 그 이름에 걸맞게 1909년 연임했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 스미소니언 협회의 지원을 받는 과학탐험대를 이끌고 곧바로 아프리카로 떠났다.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913년에는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는 브라질의 다우트강 탐험을 공동으로 이끌기도 했다. 도저히 그냥 스쳐 보낼 수 없는 굉장히 좋은 학습 기회였다고 그는 말했다. 소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요. 라는 것이 탐험을 마친 그의 소감이었다. 그때 그의 나이 55세였다. 1919년 1월 6일 루스벨트는 뉴욕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 사망했다. 부통령 마샬은 이렇게 말했다. 죽음의 신도 그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 데려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깨어 있었다면 순순히 따라가지 않고 격렬하게 싸웠을 테니까요. 그의 침대 베개 밑에서 책이 발견되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루스벨트는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는 그때까지도 가정의 법칙을 실천하고 있었다. 당신이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소식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와 끈기로 가득한 시간 말이다. 과정의 법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리더십 개발은 평생이 걸리는 작업이다.